좀 서운하거든요. 수익금을 600만 원 이상씩 뜯어가는 경우들이 한국전력공사 사망사고가 많이 나요. 에? 애교. 남자친구 있어요? 이게 질문이었나요?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 식사 못 하셨어요? 초면에 쇠고랑을 차고 싶은 걸까? 아, 그럼요. 후보이고. 근데 유통기한 지났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이 많은 게? 에, 이거는 하나 가져오실 쉐이크? 협찬 받은 거예요? 아니, 협찬 받은 거를 얻어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아, 이것부터 촬영을 하고 계셨구나. 아니 왜냐면 하이퍼리얼리즘에 당한 출연자분이다. 좀 식사하셨죠? 바나나 먹었습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 다다음 주인가 한전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산업안전 중첩법 관련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한 준비하고 있어요. 한전이면은 그 한국전력 찌릿찌릿 공공기관 아니에요?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신다고요? 예, 제가 23년 말이랑 24년 초반에 이제 한전에서 전체 사업소 대상으로 안전 강의를 이제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했는데 전담 강사처럼 진행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소 한 군데서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 전기공사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 이제 대표님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를 가게 됐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거야? 촬영하는데 방해되게. 끌까요? 네? 아니요. 그래도 가습기잖아요. 네. 목에 좋은 거. 네. 약간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선녀 그러니까 옛날 무대. 네, 특수효과네요. 좋네요.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게 안전이랑 관련된 법인데 산업안전이랑 중대재해처벌법 영역에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컨설팅 했었던 대 중에 하나가 한전이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로 이제 좋게 봐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한전이랑 그리고 그 외 회사에서도 안전 강의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인가요? 변호사 아니죠. 노무사죠.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후적인 업무 대행은 한계가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체계 구축 같은 게 있어요. 체계 구축을 컨설팅하는 업무, 그리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률 자문 이런 거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데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조선소나 많이 다치고 그거를 이제 좀 노사관계에서 싸우고 막 그래요?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좀 산업안전 관련해서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고가 나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요. 에? 우리나라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해도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조치를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많이 난다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는 엄청 많이 나고요. 거의 하루에 한 10명꼴로 사고가 나고 있다, 사망사고가 거의 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된 게 있었던 걸 알고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뭐 물류센터나 몸 쓰는 일을 계속 했었는데 다치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운이 좋으신 거고, 물류센터가 대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면은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나잖아요. 물류센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제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랑 제조업이 좀 사고가 많이 나죠. 중장비를 쓰는 업체들. 직사적으로 말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그거는 이제 중대재해가 아니죠. 뭐예요 그럼? 사망이랑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을 하는 중대재해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좀 다르긴 한데 뭐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발생자가 몇 명 이상 발생을 하면은 이것도 중대재해가 되고 사망사고도 중대재해가 되고. 발이 막 절단이 되고 손가락 이런 사고도 많나요? 빈번하죠. 훨씬 더. 진짜 그러니까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주 보고 그런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게 우리 보통 산재, 보상, 산재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청구를 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대응 업무 하나하고, 산재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리고 형사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이든 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영역도 있고 민사랑 형사가 다 남아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사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업무를 한다 보시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와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많죠. 근로자를 위한 것도 많고 회사를 대응하는 것도 많고. 일하다가 다친 게 어떻게 다 회사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하는 사람이 뭐 딴짓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과실로 안 보고 이걸 다 회사 책임으로 본다고요? 회사 마인드세요. 회사 마인드가 아니라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사고가 나면은 과실을 따져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상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빼고 회사가 잘못한 것만큼만 청구를 하는 건데 근로자 과실이 0%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근로자 잘못이 있죠. 근데 산재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는 거는 무과실 책임이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보험금은 이제 나라한테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산재보험을 우리가 내니까.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어쨌든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 걸로 근로자 주는데 무과실 책임. 본인이 과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산재보상 다 받을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과실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양형에 참작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요? 그게 처벌이라는 게 벌금이나 형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중처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좀 늘긴 했어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정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정부에서 이제 제정이 됐는데 제정이 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확실히 처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나? 그게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형을 선고받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발생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넘어졌어요. 그럼 일하다가 내가 무릎이 까지면 내 무릎이 까졌냐고 후지딘 바르는 거지. 이거를 막 따지고 좀 충격적인 게 아까 뭐 회사 마인드라고 하셨는데 몰랐습니다. 아예. 보통 중대재해가 아니고 후유 장애가 심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보통 이제 PD님처럼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도 뭐 널 다치게 하겠어라는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서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상은 그래서 회사랑 뭐 적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대재해는 말 그대로 사망이나 사망에 버금가는 거다 보니까 유족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상 문제로 크게 불거지는 거고 업무를 하다가 장애가 남지 않은 정도의 산재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사처벌, 뭐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합의를 보려고 한다. 그죠. 합의를 보기도 하고 합의 안 보고 그냥 산재 처리해서 산재로 이제 치료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노무사라는 직업이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막 그렇게 대중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네, 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여러 지점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노무사를 선택을 하게 돼서. 그럼 이거 하기 전에 하던 일이? 아니요,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고 바로 시작을 했죠. 전공이 무슨 노동 전공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노무사 하시는 분들의 전공은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영 아니면 법이 많아요. 저는 경영. 이게 그러면 노동법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대변해주는 그런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약자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인가요? 일면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회사랑 근로자가 있을 때 근로자가 한없이 약하잖아요. 이 힘의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근로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나왔죠. 태생이.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거다 보니까 근로자 쪽에 좀 힘이 많이 실려 있어요. 대부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는 법이고 회사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노동법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근로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노동법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근로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나온 법은 맞다.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의뢰 횡포란 말이 있듯이 그냥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주고 아르바이트가 노동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갑자기 힘드네, 바쁘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바비는 여기로 입금해주세요, 뭐 도마, 이런 사례도 많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들고 가야 되고 심지어 노동자가 만약에 뭐 들다가 유리 깨져서 손가락 탁 다쳤어.
청구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지금 딱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사업하는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직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이제 그만 나올래요 하고선 뭐 내일부터 안 나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지장이 크죠. 근데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애교 수준이고, 요즘에 흔히 말해서 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서 입사를 해요, 회사에. 근데 사실 이제 채용 공고문만 봐도 회사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안 지키는 것 같다라는 감이 나오거든요. 그런 회사들만 좀 골라서 면접을 보고 각을 보고 이 사람 어리숙하구나 하면은 입사해서 한 2, 3일 정도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회사를 좀 스캔을 하죠. 이 회사한테 뭘 이제 걸고 넘어질까 해서 위반 사항들이 있으면 수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약간 이제 꼬투리 잡힐 일을 해요, 본인이. 예컨대 무단 결근을 한다든지 근무를 이제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사장님을 화나게 만들어. 사장님이 노동법을 모르니까, 원래 해고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법을 모르니까 자기를 해고하게 막 만들어. 자기를 막 해고하게 만든 다음에, 사장님 노동법이 모르는 상태에서 해고를 해버리면은 속수무책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억울하죠. 얘가 잘못해가지고 뭐 2, 3일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한 3일 정도 근무하고 합의금을 600만 원 이상씩 뜯어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꽤 있어요. 그걸 기사만 봐도 작년 10월 달에 나온 기사도 3일 일하고 거기도 600만 원. 약간 패턴 같아요, 3일 일하는 거. 컴퍼니 헌터인가요? 그리고 이게 노동법의 합의금을 꾼을 상대로 사건 대응했었던 건데, 어떻게든 자기를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 합의까지 가려고 1년 이상 그렇게 노사 간의 갈등을 지속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무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약자인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나쁜 회사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리고 약자라고 선한 건 아니다. 그래서 회사가 몰라서 못 해주는 거지, 알면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고, 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노동법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좀 불쌍할 정도로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호연 인사노무 컨설팅의 최승희 대표 노무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시작을 한 거는 근로자의 권익 실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노무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작정 근로자의 입장에서 힘을 실는 것보다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약자라고 다 선한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라고 다 악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근로자도 노동법을 잘 알고 회사도 노동법을 잘 알고 서로 간에 주고 받을 건 제대로 주고 받고 좀 더 갈등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에 기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도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호연뷰라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상들 참고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업무를 이제 성실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